안녕하세요.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부부 사이에서 사랑 못지않게 믿음이 있어야 오랜 세월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 전 남편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치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만나는 내내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던 사람이라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을요. 더 황당한 건 전 시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러고 다녔음에도 제 탓을 했고 이혼 얘기도 시모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전 남편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뻔뻔한 태도에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8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3년 정도 했죠. 만나는 동안 시모를 여러 번 찾아뵀었는데 그때마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아버님은 계시지 않아서 혹시나 나중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참견하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도 했지만 그런 성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남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제가 결혼을 한다면 시모와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결혼 초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출근은 잘했어? 그럼요. 저기, 우리 석호 허리 사이즈가 뭔지 내가 깜빡해서 말이야. 바지 하나 사러 왔거든. 아마 36 정도 될 거예요. 36? 그래, 알았다. 일 봐라. 어머님은 남편의 용건을 가지고도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사실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아서 저도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시모의 전화를 자주 받으려니 좀 눈치도 보이고 집중력도 떨어져 가끔은 전화 오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전화 드리려고 안 받는 날도 있었어요. 특히나 저에게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하시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한 번은 이 부분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고 오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죠. 은영아, 바쁘냐? 잠깐 통화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석호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온다고 했는데 회사 일 몇 시에 끝나는지 해서. 어머님, 그러면 석호 씨한테 바로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회사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전화를 해?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잘 모르면 저도 남편하고 통화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전화 받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방해되면 어떡하니? 저는 시모의 말에 좀 황당해서 어머님, 저도 일하는 중인데 저한테는 아무 때나 전화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뭐? 아니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이 그게 뭐야? 우리 아들은 내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짜증부터 내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먼저 전화한 거잖아. 남편은 외아들이다 보니 어머님이 약간 떠받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연애 때는 전혀 몰랐었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은 어머님한테 화를 낼 때가 종종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아 제가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면서요. 그날 이후로도 종종 어머님은 남편 앞에서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는 게 눈에 보였고 혹시나 들었을 때 귀찮을 것 같은 질문은 꼭 저를 통해 하곤 하셨네요. 전 성격상 마냥 참고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하다 보니
어머님이 좀 기분 나쁘게 행동을 하실 때면 기회 봐서 꼭 한 말씀 드리곤 했는데요. 결혼하고 딱 2년이 되었을 때 시댁에 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평소처럼 저녁을 이미 다 해놓으셨고 식탁에 수저 놓고 반찬 놓고 하는 일은 제가 했습니다. 퇴근하고 시댁에 가서 제가 뭔가를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거기다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시면서 집안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셔서 제가 손대는 걸 오히려 싫어하셨네요. 남편이 어머님 앞에서 제 칭찬이라도 하는 날은 어머님의 굳은 표정을 봐야 했죠. 엄마, 곰탕 하셨네요. 맛있겠다. 네가 좋아하잖아. 아주 푹 고와서 정말 맛있어. 기름도 계속 걷어내고. 다음에는 감자탕 해볼까 하는데 어때? 감자탕? 좋지. 그런데 그건 은영이도 잘하더라. 아니, 은영이가 감자탕을 만들었다고? 저번에 한번 집에서 만들었길래 먹어봤는데 파는 것보다 훨 맛있었어. 그래?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한데 은영이 너 다음에 와서 한번 해봐. 나 보는 데서. 보통 이럴 때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나요? 어머님은 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으로 어머님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는 이날 말고도 여러 번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한우를 사오셨다며 저녁은 와서 먹었으면 하시길래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고기가 정말 많았어요. 어머님, 한우 비싼데 이렇게나 많이 사셨어요? 저기 사거리 정육점에서 오늘 소 잡는 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줄 서서 샀지. 평소보다 싸게 팔더라고. 너희 먹을 거 따로 싸놨으니까 이따가 갈 때 챙겨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잘 먹고 다녀야 일도 잘하는 거지. 얼른 앉아. 이리 주세요. 제가 구울게요. 그러자 남편이 오더니 제가 잡고 있던 집게를 가져가서는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고기 굽는 사람은 잘 못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고기를 계속 먹여줬어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석호야, 그거 이리 주고 얼른 먹어. 괜찮아요. 엄마나 얼른 드세요. 소고기라 금방 구워요. 그래도 너 지금 굽느라고 계속 못 먹고 있잖아. 엄마, 은영이가 계속 입에 넣어주니까 괜찮다니까요. 저는 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잘 알아서 눈치껏 집게를 가져와서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남편은 계속 됐다고 하다가 제가 눈치를 주니 그제서야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고기가 담긴 접시를 남편 앞으로 밀더니 많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손을 쭉 뻗어야 하는 위치라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이거 줄이야? 네? 아니었죠. 그래, 너 저번에 보니 굴비 잘 먹더라. 고기 말고 생선 먹어라. 생선이 그렇게 몸에 좋다더라. 생선이 건강에 좋은 거야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 생선은 가시 발라내는 게 귀찮아서 잘 안 먹었는데 갑자기 제가 굴비를 잘 먹었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며 제 앞으로 생선을 밀어두시는데 순간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다 브로콜리에 각종 나물 반찬을 가리키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어떤 반찬이든 맛이 좋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였어요. 우리 석호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은영이 넌 이 나물 반찬 나랑 먹어 치우자. 어머님, 저도 고기 먹을래요. 아니 그럼 이거 다 어떡해? 안 먹으면 버려야 하는데. 너희 가면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이리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안 돼. 고기 먹어. 너 먹이려고 잔뜩 사왔다니까. 그러면서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고 자꾸만 먹어치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으셔서 그냥 좋게 넘어가긴 했는데
이번에 또 저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나물은 손 안 댄 거니까 그냥 넣어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음식물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꾸 먹어치우라고 하시는 건 기분이 좀 나빠요.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당황한 눈빛으로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리 저보다 어른이고 어려운 시어머님이라도 듣기 거북한 말을 들을 때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버릇없이 무례하게 말하진 않았고 최대한 부드러운 톤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더는 저에게 저런 표현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런 날은 꼭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서 주말에도 별다른 약속이 없으면 집에 있는 편이었는데 어머님도 그걸 잘 아셔서인지 전화 한 통 하시고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는 날은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셨는데 제가 또 집 더러운 꼴은 못 보는 성격이라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매일 쓸고 닦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창틀에 먼지 쌓일 틈이 없고 화장실도 물기 없이 관리하고 살았어요. 어머님은 가끔 오셔서 청소라도 해주려고 하는데 집 상태를 보시고는 손댈 곳이 없으니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실 결혼 후 좀 더 애쓰면서 살긴 했습니다. 결혼한 친구들로부터 시댁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시댁에서 불시에 방문했는데 하필 그날이 청소가 잘 안 된 날이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날 이후로 청소를 해준다며 자주 오신다고 했어요.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를 해도 시모의 눈에는 청소가 안 된 부분이 보였는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들어서 저는 그런 일 없도록 더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회사에서 출장이 정말 잦았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지방 출장을 많이 가는 바람에 집에 혼자 있는 날은 어머님이 오셔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는 말씀을 하셨네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남편에게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어머님 혼자 식사하실 게 뻔해서 밥 먹자는 연락을 받으면 저는 굳이 싫은 내색은 하지 않고 같이 먹는 편이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했어? 별거 없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개장 좀 해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어디? 맛 좀 보자. 어떠세요? 먹을만 하구나. 어여 먹자. 저는 따로 요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결혼 전 집에서 친정엄마를 통해 이것저것 따라하며 배웠더니 실력이 금방 늘더라고요. 남편과 맞벌이하며 사니까 주말에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외식도 자주 할 법도 하지만 저는 좀 귀찮아도 장을 봐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으며 지냈습니다. 남편도 저의 이런 점을 참 좋아했어요. 음식이라고는 계란 후라이도 겨우 하던 남편이었는데 저와 살면서 하나둘씩 할 줄 아는 요리가 늘어갔죠. 그리고 요리는 어렵고 귀찮은 거라고 하던 남편은 직접 해보니 재미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맞다. 어머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게 뭐야? 연근조림이네. 네가 한 거야? 맛있다. 맛 괜찮죠? 그래, 잘했구나. 그런데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사온 거야? 응, 사돈이 해주신 거구나. 아니요, 석호 씨가 했어요. 어머님은 제 말에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고 여러 번 다시 물어보셨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했다고? 네. 아니, 할 줄 아는 게 없을 텐데 밥 먹을 때 수저 한 번 안 놓던 애가 정말 이걸 직접 했다고? 그렇다니까요. 너 혹시 우리 아들한테 억지로 시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반찬 만들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가서 TV나 보라고 해도 재밌어 보인다면서 직접 칼 들고 재료 썰고 다 해요. 어머님은 제 말에 재미있게 산다면서 듣기 좋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끝까지 자기 아들은 바쁘고 회사 일로 피곤하니
너무 시키지는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할 말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더 해봐야 듣기 좋은 말 못 들을 게 뻔해서 그냥 네 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엄청 기분 나쁘지 않기도 했고요. 남편은 영업직이라 출장을 자주 가서 평일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았는데 길면 일주일 내내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시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죠. 자기야, 나 지금 서울 가는 중이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없어. 아, 휴게소에서 파는 호두 과자 먹고 싶다. 알았어. 곧 휴게소 들릴 거니까 사가지고 갈게. 운전 조심하고. 그런데 어제도 엄마 다녀가셨어? 응, 오셔서 점심 드시고 가셨지. 귀찮지? 아니야. 나도 어차피 밥 혼자 먹어야 하는데 어머님하고 같이 먹으면 좋지. 고맙다.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무슨 소리. 그리고 내가 챙겨드릴 것도 없어. 암튼 이따 봐. 남편은 출장에 가서도 저에게 전화를 자주 했고 어머님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니 저는 오히려 어머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틈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어머님이 싫지 않았습니다. 가끔 말씀을 툭툭 내뱉으셔서 저를 당황하게 만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니 의지할 곳은 아들뿐이고 거기다 언젠가 더 나이 드시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던 저라 너무 거리를 두며 지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살림에 어머님이 터치를 하지 않으셔서 언제든 집에 오셔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계시다 가시라고 해도 어머님이 먼저 일어나곤 하셨네요. 어머님, 차라도 하고 가시죠. 벌써 가시게요? 더 있으면 뭐해.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됐어. 아까 점심 먹은 게 아직도 배불러서 천천히 걸어서 가야겠다. 그러길래 너는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펐어? 어머님도 참 찌개 맛있다고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하셔놓고는 내가 그랬나? 암튼 나올 거 없어. 잘 먹고 간다.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어머님. 저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님한테 저는 딸이 될 수 없고 저 역시 시어머님은 친정엄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건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네요. 어머님은 제 앞에서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말씀하실 때도 좀 있습니다. 문자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끔씩 명언 같은 글귀가 담긴 문자를 보내시곤 하셨는데 어머님이 좀 더 자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답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자기야, 어머님한테 전화도 좀 드리고 문자도 하고 그래. 낯간지럽게 무슨 평생 안 했는데 갑자기 하라고? 서운하신 것 같아. 자기 핸드폰 좀 줘봐. 그건 왜? 이리 줘봐. 저는 가끔씩 남편의 폰을 가져와 어머님과의 문자 내역을 보곤 했는데 남편은 답장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앞에서 그게 좀 서운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아들이 다 그렇다며 역시 엄마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남편을 낳고는 애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귀하게 키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아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산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희 집에 자주 오셨고 저는 그게 딱히 싫지도 않았어요. 특히 남편과 산 지 8년이나 됐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까지 임신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손주를 바라실 만도 한데 제 앞에서만 내색을 안 하시는 건지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죠. 남편 역시 2세 계획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우리도 병원 한번 가볼까? 병원? 왜?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애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아직 나이도 젊은데 뭐 곧 생기겠지. 절대 젊은 나이 아니야. 그리고 요즘은 임신이 나이하고는 별개더라고. 내 친구 미진이 알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어서 시험관하고 얼마 전에 임신했잖아. 뭘 그렇게까지 해. 살다 보면 어련히 생기려고.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빨리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모습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이라는 것도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닌데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다며 병원에 가보기를 꺼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주변에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 바쁘게 지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생겨서 이제 아이만 키우고 살면 정말 더없이 행복하겠다 생각도 들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지 그런 행복은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면 다들 자식 얘기를 주로 했는데 결혼한 친구 중 저만 애가 없다 보니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는 뻔했어요. 은영아, 너 그거 아무도 모른다. 너처럼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때 놓쳐서 시험관 이런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 검사해봐서 나쁠 거 없어. 그치. 그런데 남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네. 좋아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니네 부부가 무슨 딩크족도 아니고 어차피 애 낳고 살 거면 검사라도 받아보라는 얘기지. 저도 친구의 말처럼 같은 생각을 하며 지냈으나 제 욕심만으로 남편을 끌고 병원에 간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애도 아니고 억지로 끌고 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 출장 때문에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저도 검사 정도는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둘 다 문제 없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누구 하나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일찍 오는 날이면 검사를 받으러 가보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신경질을 냈어요. 그만 얘기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이번에 병원 가서 이상 없다고 하면 자기 말대로 나도 편하게 기다릴게. 그럼 됐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 친구는 병원 한 번 안 가고 바로 임신됐다던데. 우리는 다르잖아. 벌써 결혼한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좀 더 기다려보자. 뭐가 그렇게 급한데? 말 나온 김에 가보자. 어? 하루 시간 내면 되는 거잖아. 저는 남편을 잘 설득해서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해외 출장도 앞두고 있던 터라 병원 가는 날짜는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말에 동의해 준 게 고마워서 더는 귀찮게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님한테 연락도 잘 안 왔고 집에 오시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님하고 엄청 사이가 좋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주말이면 같이 점심을 먹을 때도 많았고 전화통화도 참 자주 했는데 어머님 연락이 없으니 제가 더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어디세요? 나 지금 동네 산책하고 있다. 그럼 언제쯤 집에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 저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어딜? 여기를? 네, 어머님하고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 나 곧 들어가려던 참이다. 조심히 오너라. 어머님은 갑자기 제가 찾아간다고 하니 내심 기분이 좋으셨는지 목소리 톤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회사 근처 맛집에서 육회랑 이것저것 포장해서 갔는데 어머님은 밥도 안 했는데 잘 됐다 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집에서 밥 해 먹지 말고 제가 사온 거 같이 드세요. 이게 다 뭐야? 맛있겠네. 육회는 우리 석호도 참 좋아하는데. 그럼 다음엔 석호 씨도 같이 가서 먹을까요? 여기가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TV에도 자주 나온 곳이거든요. 그래, 그러자. 그런데 어머님, 요새 바쁘세요? 연락도 거의 없으시고 찾아오시지도 않고. 너 바쁜데 전화해서 뭐 하냐?
그리고 가봤자 내가 할 일도 없는데. 내 친구들은 아들 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는데 나는 그런 거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밥도 네가 다 해주는데 가서 뭐 하느냐고. 그럼 그냥 놀러 오세요. 에이, 뭐하러. 가봤자 밥 먹는 거 말고 할 게 있어? 어머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심 손주를 바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아이가 있으면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평소 어머님과 단둘이 있으면 식사나 차 마시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하고 셋이 외식하는 것도 손에 꼽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날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자는 중이었어? 아니야, 이제 씻고 맥주 한잔하고 있었어. 자기 내일 몇 시쯤 온다고 했지? 한 2시 반이면 도착할걸? 알았어. 그럼 그날 바로 병원 예약해둘 거니까 잊으면 안 돼? 그래, 내가 안 그래도 알람까지 해뒀어. 그럼 얼른 쉬어. 사실 저는 어머님 때문에 더 임신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니 아이가 생기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은 했으나 무엇보다 제가 더 원했어요. 남편과 단둘이 사는 것도 행복하고 좋지만 이제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꿈꾸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 낳고 살아보고 싶어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바로 병원으로 도착한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당일의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으나 남편은 정밀검사까지 했고 저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서 일주일은 예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검사를 받고 나니 뭔가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해? 진작에 시간 좀 내주지. 너도 알잖아. 내가 시간 내기 어려운 거. 그래, 알지. 그래서 여태 애기 못하고 살았고. 암튼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영화나 보고 들어갈까? 그래, 그러자.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좀 됐지만 떨어져 지낸 날들이 많아서인지 여전히 신혼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면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고 출장 중에도 저에게 전화를 정말 자주 했죠. 지금 뭐 하는지, 밥은 뭐 하고 먹었는지, 그리고 남편이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영상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출장을 가기 전까지 남편과 저는 연애 때처럼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아이가 생긴다면 더없이 행복하겠다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일정에도 없던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자기야, 도착했어? 좀 전에 와서 이제 짐 풀고 차장님하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어. 미안해. 내일 결과 나오는 날이랬나? 맞아. 같이 가서 들으면 좋을 텐데. 미안해. 자기가 가서 듣고 얘기해줘. 그리고 나 이번 출장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 없이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물론 남편도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임신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자연 임신이 힘들 뿐 고안 수술에서 정자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100% 되는 건 아니었고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방법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상처를 받을 게 뻔했고 무엇보다 평소 인위적으로 애를 갖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던 사람이라 고환 수술을 해서 정자 채취를 하자고 하면 바로 거절할 것 같았습니다. 이날 저는 병원에 다녀온 뒤 한마디로 멘탈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둘 다 문제없으니 기다려보자는 말을 듣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착각을 했던 거였죠. 수술하고 정자 채취하고 저도 검사받을 게 많다고 안내를 받고 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서도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높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시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남편을 설득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손주를 바라고 계시는 눈치였고 저 혼자보다는 어머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남편이 듣지 않을까 싶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오늘 시간 되세요? 이따가 퇴근하고 어머님 뵈러 가려고요. 뭐하러 와? 오지 말어. 저녁 같이 해요, 어머님. 글쎄, 나 약속 있으니까 오지 말래도. 어머님은 약속이 있다며 오지 말라고 하셔서 이날은 가지 못했고 그 다음 날에 전화를 또 드렸지만 여전히 바쁘다며 시댁에 오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더는 미룰 수 없어 토요일 오전에 시댁으로 혼자 갔습니다.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하실까 싶어 이날은 시댁 근처까지 가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셨습니다. 혹시나 싶어 집 앞까지 가서 벨을 눌렀는데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나! 연락도 없이 여기는 왜 왔어? 집에 계셨어요? 전화 안 받으셔서 어디 가셨나 했는데. 어머, 근데 손님이 와 계셨네요? 저는 처음에 그냥 어머님 손님이라고만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되게 젊은 여자였고 방에서 남편이 나오는 모습에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여보,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어? 어? 그게 출장 중 아니었어? 사정이 생겨서 좀 일찍 올라왔어. 무슨 사정? 그럼 나한테 전화라도 해주지 시댁으로 바로 온 거야?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출장 갔다가 시댁에 온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소파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죠. 저를 보고 빤히 쳐다만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있는 모습도 수상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님은 물론 남편까지 제 물음에 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만 숙이고는 입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 그 여자가 말을 하려고 했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 나온 저는 남편에게 상상도 못할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다시 말해봐. 애가 졌다고. 내 애. 저 여자가 누군데? 누구냐고! 미안하다, 은영아.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출장 중에 한 여자를 만났고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분명히 정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정리까지 했는데 어떻게 당신 애를 가졌다는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갑자기 전화 와서는 임신했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런 상황에 제정신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없었죠. 출장이 잦은 건 연애를 할 때도 그랬으니 그것만으로 의심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은 평소 잠그지도 않고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생활하곤 했습니다. 바람까지 피웠으면서 저리 당당하게 살았다는 건 증거를 철저하게 지워가면 만났다는 얘긴데 그래서 저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상황이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저를 보고 너무 무딘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출장지에서도 저하고 연락이 안 된 적도 없었고 매번 얼굴 보여주고 자주 통화했는데 누가 의심하겠냐고요. 남편은 밖에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는 곧 집으로 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했습니다.
어머님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나도 안 지는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어쩌시려는 거예요? 어쩌긴 뭘 어째. 우리 아들 핏줄인데 우리가 거둬야지. 어머님은 그러면서 상간녀의 편을 들기 시작했고 그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 걱정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을 충격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야, 너 우리 남편 유부남인 거 다 알면서 만났다며? 제정신이니? 몰랐는데요? 몰라? 남편이 다 얘기했는데 결혼했다고 말했는데도 네가 상관없다고 했다고? 그게 지금 이 상황에 중요해요? 그리고 애가 놀라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어머님도 상간녀 옆에서 저에게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너 좀 조용해라.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제 입장이라면 조용히 하겠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어이없고 황당해 죽겠는데 애까지 있다면 어머님은 그렇게 그래 그렇구나 하고 조용히 넘기시겠냐고요? 그럼 어떡하냐? 이미 생겨버린 애를. 지금 네 눈으로도 보이지? 저렇게 배가 나왔는데 낳고 키워야지 별 수 있어? 그러자 상간녀는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아픈 쉰흉을 하는데 누가 봐도 진짜 아파서 저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나 남편은 상간녀의 행동이나 말에 신경 쓰면서 오히려 저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청선아, 배 아파? 병원 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 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이불 펴줄게. 그리고 내가 쟤네 곧 이혼시킬 테니까 우리 손주 잘 놔주거라. 알았지? 이혼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하는 게 맞지. 시어머님의 입에서 먼저 저런 말이 나오니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이혼이요? 조용히 안 해! 너 저러다 우리 아들 핏줄 잘못되면 너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그러냐? 은영아, 얼른 집으로 가 있어. 내가 곧 간다고 했잖아.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해라. 여기 있으면 네가 뭘 어쩔 건데. 우리 정선이 맘 편하게 있어 하니까 그만 가봐라. 언제부터 알았다고 상간녀 이름을 저리 다정하게 부르시니 어머님에 대한 배신감도 저는 너무 컸습니다. 친정엄마처럼은 아니었지만 내내 외롭게 사셨을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잘해드리고 싶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이혼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저만 애쓰며 살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상간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임신 중이라고 하니 몸에 손대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 상간녀를 때려주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았죠.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 남편과 시모가 잘 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열받은 상태로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의 검사 결과 자연 임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할 정도였고 시험관 시도 후에도 장담할 수 없다 하셨는데 저렇게 떡하니 상간녀가 남편의 애까지 가졌다고 하니 누가 봐도 수상했죠.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됐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영아, 무슨 생각이야? 뭐가? 너도 어머님하고 같은 생각이니?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좋다고 쫓아다니며 결혼하자고 했으면서 바람 피운 상대가 아이를 가지니 저와는 헤어지고 싶나 보더라고요. 어떻게든 저하고 이혼은 안 할 거라며 매달려도 같이 살 생각이 없는 저였는데 저렇게 나오니 더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남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석호, 너는 좀 나가 있어. 그냥 말씀하세요. 나가 있으라니까. 평소라면 남편의 말에 어머님이 아무 말씀 못 하셨을 텐데 이날은 남편이 순순히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더라고요. 이제 청선이 배가 계속 불러올 텐데 하루빨리 너도 결정해야지. 뭘 결정해요? 아, 이혼이요? 그래, 정리해야지 않겠어? 그래야 나중에 우리 손주 이름도 올리지. 네 기분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만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어. 저는 시모가 계속 뭐라고 떠드는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너한테는 섭섭지 않게 해주마. 위자료 말이다. 그러니까 조용히 갈라서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상간녀 소송이니 그딴 것도 할 생각 말고 우리 석호하고도 얘기 다 했다. 지금 이 집 주자고 하니까 그러겠다고 했어. 차도 필요하면 가져가라. 시모는 그렇게 끝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갔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하지 말고 돈이나 받으라고 했죠. 처음에는 시모가 이런 말을 할 때 당신 아들 무정자증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모도 제가 받은 충격 그 이상으로 직접 겪어보길 바랐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 상황에 흥분해봤자 저한테 좋을 게 하나 없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지만요. 손주 태어나면 다 같이 살 거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없는데 이제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살란다. 그리고 정선이가 먼저 같이 살자고 했어. 얼마나 생각이 깊은지. 저는 끝까지 시모의 말에 대꾸 없이 듣기만 했고 큰 배신감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지만 두둑하게 위자료까지 받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그 상간녀와 재혼을 바로 했습니다.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재혼까지 해서 법적 부부가 되었을 때 진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나 시모가 받을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저를 계속 걱정하셨지만 생각보다 저는 잘 이겨내고 있었고 오히려 애도 없는데 이혼하게 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바람까지 피우고 살고 있었으니 이혼 안 하고 버텨봤자 그런 일이 언제고 생기지 않았겠어요? 저는 병원에서 남편과 검사받고 받은 결과지를 잘 가지고 있었고 상간녀가 출산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간녀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 프로필 사진에 애기 얼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마 뒤 시댁으로 찾아간 저는 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저를 시댁에서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모는 급하게 저를 내보내려 했고 남편 역시 이혼까지 했는데 왜 왔냐고 하길래 서류만 거실 바닥에 던져주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시댁은 초토화됐습니다. 야, 이거 뭐야? 너 그때 나랑 검사 받은 거야. 너 무정자증이라는데? 네가 대단한 거야? 저 여자가 대단한 거야?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자연 임신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니? 저는 그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고 곧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찾아올 게 뻔해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설마 친정까지 찾아오진 않겠지 싶었는데 시모가 정말 찾아왔습니다. 은영아, 좀 나와봐. 엄마의 말에 나가보니 전 시모였습니다. 그 서류가 참 대단하긴 했죠. 전해주고 온 지 1시간이 겨우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으니까요. 집에 갔더니 은영이가 없길래 여기로 왔습니다. 갑자기 와서 죄송하네요. 은영이 너 나 좀 보자.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거 뭐냐? 우리 석호가 불임이라는데 너 이거 확실해? 거기 병원 이름 써 있으니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애였어? 이혼하고 위자료까지 받아갔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남의 가정 파탄낼 작정이야? 그건 제가 할 말이죠.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워서 제 가정 파탄 난 건요? 제 앞에서 손주 없어도 된다고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셔놓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애 못 낳는다고 하고 다니신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바람난 여자가 애 가졌다고 했을 때 앞뒤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혼 얘기부터 꺼내신 거겠죠. 그래서 그게 뭐? 솔직히 네가 애 못 낳는 건 맞잖아. 주변에서 나한테 아직도 손주 없다고 하는 말 들을 때면 나한테 얼마나 상처였는 줄 알아? 상처요? 그건 상처가 아니죠. 어머님이 저 이혼하기 전에 저희 엄마 만나셔서 제가 애 안 생기는 거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셨다면서요? 왜 저희 엄마한테까지 그런 말씀으로 상처를 주세요? 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시고 여기저기 제 욕을 하고 다니셨냐고요? 시끄럽고! 우리 아들 불임이라는 거 확실해? 네.
무정자증 맞아요. 정자를 못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애를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편은 수술해서 정자 채취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정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알아보세요. 이날 어머님은 제가 한 말에 대해서도 반박도 못하시고 열을 내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전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살던 집은 진작에 처분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팔리는 것도 아니어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현관문만 열고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은영아,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해? 엄마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런데 뭐? 아니 왜 입원하셨는지 어디가 안 좋으신 건지 먼저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나한테 시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왜 궁금해야 하지? 저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편은 얘기 좀 들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들어봤는데 저한테 서류를 받고 나서 아이 유전자 검사를 바로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받은 건데 정말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답니다. 그 사실에 전 시모는 충격을 받아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따지고 두니 끝까지 자기 애라고 주장하더랍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의 유일한 핏줄이고 태어나면 같이 살 생각에 집 명의도 상간녀 앞으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 거부당했고 상간녀는 오히려 남편과 시모한테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두 사람은 그렇게 오갈 곳이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이제 상관도 없는 일이라며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의 인생 망가지게 해놓고 본인은 잘 살 줄 알았나 봅니다. 좀 황당했던 건 전 시모의 행동이었는데 아무리 같이 살 거라 하더라도 덥석 집 명의를 상간녀한테 해주다니 그건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집에 찾아와서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차단해서 연락이 안 되니 회사 앞으로 찾아올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전 남편 얼굴을 다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이제 하지 마. 미안해, 은영아. 나 지금 소송 중이야. 이건 사기 결혼이니까 혼인 무효 소송인가 그거 준비하고 있어. 거기다 엄마가 집 명의 해준 것도 같이 산다는 조건으로 해준 거라 되찾으려고 재판 앞두고 있고.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네가 그 서류 주고 갔잖아. 그건 나한테 미련이 남았기 때문 아니야?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너무 간 거 아니야? 아무리 위자료 두둑히 주신다 해도 너 같으면 돈 받고 조용히 이혼해주고 끝냈겠니? 내 인생은 내가 그때 받았을 충격이 어땠을지 너 생각이나 해봤어? 미안해, 은영아. 나 이제라도 너한테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나 정말 바람 안 피울 자신 있고 내가 무정자증이니까 어디 가서 애 만들어 올 일도 없어. 야. 은영아, 뭐든 말해. 다 들어줄게. 그럼 꺼져. 뭐? 내 앞에서 꺼지라고. 또 한 번 찾아와서 이따위 헛소리 짓거리면 경찰서 갈 줄 알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도 제 생각과 다르지 않았기에 받아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 시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자업자득 아닐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듣기로 전 남편은 월급 받은 돈을 소송에 쓰면서 생활비도 부족하고 전시모 병원비도 내야 해서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더는 전 남편과 마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에 대해 그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전 시모한테도 진심이었고요. 그래서 더 홀가분한 것 같아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